예, 정점식 의원입니다.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 소위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진행되고 있던 형사재판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재판중단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일단 대통령과 관련해서 재판 중지와 관련해서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재판중지법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실장님의 그 답변 중에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은 소위 이 형사소추에서의 소추의 의미가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게 다수 견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25년 5월 2일 날 발의와 동시에 법사위 전체의 상정 그리고 법안 소위 회부 그리고 5일 뒤에 법안 소위에서 의결되고 같은 날 전체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단 5일 만에 처리한 이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11월 2일 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호칭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기자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박수현 대변인은 11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 법을 돌연 하루 만에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다시 바꿉니다. 물론 조금 전에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날 이제 실장님께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실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네, 대통령과 생각이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생각이 같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11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처리 의지를 불태운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당이 얼마나 우왕좌왕 자충우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이제 당장 처리 의사를 밝혔지만은 이처럼 그간 추진되어 온 과정을 놓고 보면 민주당 내 강성 세력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 노력이 과연 얼마나 그동안 급급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결정이 강성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 속에 또 앞으로 여론이 불리해지거나 궁지로 몰리면 다시 재추진할 것이라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분립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럼 이 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또 그것을 만약에 기존의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계속 재판중지법을 11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이 부분이 이제 사법부가 이미 길 추정의 방법으로 재판을 정지를 했지만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겠죠.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을 지탱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행사소송법을 이처럼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힘의 논리로 바꾼다는 발상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정안이 과연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 말입니까?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 및 사법정의 실현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장님, 이재명 대통령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 앞에 법은 평등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천대엽 처장님. 예. 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현재 중지된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자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민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운운하는 상황인 만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중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처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명백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라고 보는데 법원의 입장을 대표하는 처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첫째로 입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 사항으로서 각 재판부가 지금 84조 해석에 관해서 5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사항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가 또 좀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서 출발된다고 봅니다. 그 점 저희들은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게 사법부 구성원들 전체의 생각으로 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처럼 정치권의 어떤 압박에도 법원은 독립적 재판 진행 방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천명하신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바 대장동 사업자 5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에게 징역 8년, 유동규도 징역 8년 등 중형이 내려진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법원이 역시 인정했다고 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라면서 대장동의 수뇌부임을 스스로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이 시급하다 보는데 결국은 많은 국민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법관으로서의 소신으로서 이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처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그 진행하는 사항 자체도 역시 재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리와 판결 모두가 재판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당 재판부의 어떤 심리 상황 그리고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밖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서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린 재판중지법,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법률가 출신인 의원들조차도 이게 소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발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이기 때문일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비서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이 소추라는 헌법 제84조의 소추 규정이 공소 제기를 의미할 뿐 재판 절차의 중단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처장님께서도.
법사위에 가서도 그에 대해서는 헌법상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 5개 재판부가 이미 판단을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그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판단에 따라서 소위 기일을 추지정한다고 했지 이 헌법적 해석을 명확하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전히 이제 최종적인 해석에 여지가 남아 있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전 이제 공소 제기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닿습니다. 단순히 형사소송법에 공판 정지 조항을 넣어서 재판 중단을 시키기에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명확해 보입니다. 이런 견해가 다수령인 것은 처장님도 동의를 하시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논의가 있고 견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함에 대해서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졸속으로 처리된 재판정지법이 민주당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그리고 111조 법 앞의 평등에 따라서 법원 행정처장님부터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저를 비롯해서 모든 법관들은 초심, 즉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사건에 임할 것이라는 그런 다짐을 매일 하고 있고 앞으로 법관으로 봉직하는 동안은 계속 다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1년의 입법 논의가 국민 다수의 법 감정과 헌정질서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법행정 차원에서의 보장실을 마련해 주시고 법원이 절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위 봐주기 판결 재덮어주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각오를 말씀해 보시죠. 예, 저희 법원 행정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재판에서 모든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명을 저희들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법무장관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이제 10월 1일 공표가 되고 1년 뒤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이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법률이 180개, 하위 법령과 규칙까지 합치면 9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1년 동안 방대한 작업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리실에 그 검찰 개혁 추진단을 구성해갖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소위 대한제국 시대부터 시행되는 검사제도, 수사권을 가진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사제도가 거의 100년이 넘게 시행이 되다가 지금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인데 과연 1년 안에 그 많은 제도들을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제대로 안착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님은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지만 이미 그 수사 기소의 분리에 관련해서는 전 정부 때부터 좀 추진돼 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제 제한돼 있다가 또 최근에 다시 2개로 환원했기 때문에요. 다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독점하고서 때는 표적 수사, 어떤 봐주기 수사 이렇게 해갖고 권한을 남용했으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해갖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폐지한다기보다도 저는 기능을 재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을 좀 분리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경산 심사 때도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지만은 과연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자들 특히 법률 전문가인 형사소송을 많이 해봤던 변호사들의 비판도 많고 우려도 굉장히 큰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원칙도 아직까지 당정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까지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핵심적인 제도, 가장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아직까지 당정 간에 어떠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일단 뭐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는 여러 가지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사안들, 특히 수사 지연이라든가 부실 수사, 암장 수사를 인해 갖고 국민들이 불편해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장관님께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저 의원님께서 좀 많은 좀 관심과 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님. 예. 지금 실장님 산하에 이제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는 몇 차례나 개최했습니까?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 뭐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 자문단도 구성이 돼가지고 자문단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회의에서 그 소위 수렴한 의견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예. 그 논의의 결론은 아직까지 나온 예, 부분은 하나도 없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초기에 이제 그 국감에서 정무위 국감에서 이제 소위 추진단의 명단 공개도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소위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사 파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파견 검사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보도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여러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뭐 초기 단계에서 조금 그런 해프닝이지 실질적으로는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법무부 장관님께 질의드린 것처럼 국무조정실장님께도 똑같은 당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예, 충분히 감안해서 탄탄한 제도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